주말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제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분위기가 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죠. 앞으로 제2의 코로나 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마이너스 50% 폭락빔. 그대로 떡락. 한 텀 쉬었다 떡락. 제가 그래서 디센트럴랜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이 코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1년도 끝 무렵에 엄청나게 큰 이제 상승들을 했기 때문에 디센트럴 랜드랑 샌드박스 두 개가 거의 상승장 끝 무렵에 마지막 피날레를 만들어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죠. NFT 계열들도 전부터도 많이 올랐는데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끝 무렵에 굉장히 임팩트 있게 좋고 구간 대비 물량들이 풀려가지고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잡은 이유가 왜 이걸 기준으로 잡았냐면 대다수가 생각을 하는 게 이번 장에서 못 올라갔으니까 얘네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이러면서 2017년에도 그렇고 2021년에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다가 한 번 정도는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살펴봐야 됩니다. 2016년 반감기가 되기 전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한 적은 없습니다. 2020년 반감기가 되기 전에 급등한 적 없습니다. 반감기가 되고 나서 올랐는데 올해는 유독 반감기가 되기도 전에 올랐단 말이죠. 반감기가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새로운 패턴이 다가올 수가 있다. 그 패턴은 현물 ETF가 승인된 시점에서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미리 예상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 새로운 신저점을 뚫을 겁니다. 그게 바로 떨어지거나 한 텀 쉬었다가 떨어지는 건데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한 텀 쉬었다가 떨어지는 걸로 가겠죠. 주말에 어쨌든 그런 이제 그레이스케일 수수료 낮춰가지고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느낌들을 줬으니까 한 텀 쉬었다가 절대 그럴 일은 없을 텐데 디센트럴 랜드가 1100원 뚫고 얘네도 상승장 불장 만들어준다? 그러면 5월달까지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진 않을 겁니다. 세력들도 급하기 때문에 그 밀려오는 상황들을 알고 있어요. 어떤 게요? 달러로 바꿔야죠. 이제 유동성들 쫙 빼버려야죠. 누가 먼저 뺄지를 보고 있는 건데 큰 세력들 밑에서 이제 그 자자 그 단계별로 내려가는 그 밑에 있는 세력들 스노우볼처럼 큰 세력 빼면 다 같이 빼는 거고 욕심 버리면 미리 빼는 거고. 자, 이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큰 그림에서 오늘의 주된 테마는 뭐냐면 주제는 뭐냐면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 가장 막강한 반대 후보가 누구죠? 최근에도 미국에서 투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죠. 공화당과 민주당, 좌파 우파 대립 관계. 마치 체스 말에서 흰색과 흑과 백, 흑백 심볼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코인에서도 왜인지 모르겠는데 반대파인 트럼프가 올해는 당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건 지금까지 트럼프가 보여줬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이제 자산시장 부분에서 미국을 이끌어 왔다라는 겁니다. 아주 강렬하게 좋은 인식들로 말이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임기였을 때 집권 당시 우상향하면서 올랐던 나스닥 트럼프가 중간중간 뭐 과세 말고 그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 뭐 이제 위대한 트럼프 막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거의 트위터에다가 트럼프 글이 올라오면 나스닥이 막 움직이고 막 그런 식으로도 정말 변동들이 많았습니다. 우상향하듯이 우상향하듯이 물론 지금까지 대세적인
그냥 우상향하는 사이클에 수혜를 받았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서 그때부터가 이제 이 사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나리오의 시작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 트럼프가 물러났을 당시에 당연히 반대파들은 뭐 이제 부정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공격을 했고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때 당시 제재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트위터에서도 계정들이 날라갔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풀어줬죠. 앤드류 테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트위터에서 규제를 당하니까 트럼프 전용 SNS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었는데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자산 시장 측면에서만 보면 트럼프가 잠시 이제 자리를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박수 칠 때 잠깐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는 불장을 이끌었으니까. 근데 바이든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고 알 수 없는 정책들과 그리고 또 이제 치매 바이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대통령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여러 가지 뭐 행동들을 많이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든 이제 친동생이었나 친형이었나 헌터 바이든 뭐 아동 성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찌라시가 아니고 진짜로 많이 밝혀지고요. 뭐 관련된 이 시기에는 뭐 앱스타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올해 초부터 터졌죠. 자,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분명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도 불장은 왔다는 거. 불장은 왔습니다. 불장은 왔고 유동성 버블장이 시작이었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엄청난 하방빔을 하나 쏟았어요. 이때 자산시장 모두가 그냥 충격을 받습니다. 모든 코인들이 급락했고 나스닥도 급락했고요. 유가는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거의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 우상향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말이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서도 분명히 불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락장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장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이제 8개월? 7개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전부터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때 당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야 됐는데 저는 그래서 전에도 트럼프 당선을 초점에 두고서 전체적인 판을 그려왔어요. 근데 하나 틀렸던 게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다라는 거고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서 또 이제 흔들렸던 게 트럼프 쪽에서 역사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거의 부정선거 때문에 소송까지 걸었던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이거 뭔가 좀 뒤집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근데 그때부터 어쨌든 판은 이미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취임식까지 시작을 하면서. 근데 그때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결국에 다시 위대한 어게인 트럼프가 돼가지고 트럼프 당선이 된다는 전제 하에 마지막에 바이든이 거의 미국의 아니면 전 세계적인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고서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겠다. 그게 뭐 이제 민심이랑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그냥 끝장을 내버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전에 트럼프 당선 당시에는 미국의 경제가 좋았고 뭐 이렇게 좋았던 시기였는데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본인 그 마지막 때문에 그게 또 뒤집힐 수가 있잖아요. 결과가 마지막쯤에는 이미 트럼프는 좋게 끝냈었고 좋게 자리를 내어줬었고 근데 지금 바이든이 남은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올해면 끝나잖아요. 올해면 결과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극단적인 대폭락입니다. 자산시장 대폭락. 자산시장이 대폭락이다. 그게 왜 나와야 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짜여진 판일 수도 있어요. 짜여진 판.
인간은 원래 좀 이기적이거든요. 성악설을 믿으십니까? 성설을 믿으십니까? 뭐 결과는 답은 정해져 있지 않겠지만 루나 때를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저 또한 루나 때를 경험을 해봤지만 이전에 먹여줬던 기억들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어쨌든 인위적인 사건인지 우연인지 실수인지 어쨌든 프로젝트가 공격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매도 공격. 분명히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덤핑 되고 나서 분명히 차익 실현을 했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목을 안 하고 이 CEO 대표를 욕을 합니다. 특히나 한국 쪽에서. 외국 쪽에서는 오히려 프리 도건을 외쳐요. 프리 도건. FTX 그 뱅크먼 프리드랑은 정반대의 민심이에요. 완전. 프리 도건을 외치면서 도건을 아직까지도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먹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끝 무렵에 그것 때문에 먹여줬던 기억 때문에 이것까지 예를 들어서 50억, 100억까지 모아놨다가 그걸 또 이제 스테이킹까지 갔던 상황에서 정말 그게 제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적절한 시점에서 이때는 이미 하락하던 시기였으니까 비트코인이랑 이게 꺾이던 시기였으니까 정리를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 계열들은 정말 장기 투자를 오랫동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퇴직 그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직장인들도 뭐 이제 연금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 돈들을 매일같이 넣는 사람도 있고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미국에도 이제 그 자산시장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립식 투자도 많이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향이 그대로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스테이킹 이자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적립식으로 계속 누적해서 했던 경우가 많아서 끝 무렵에 이렇게 당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대거 손실이 났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몇백 원에서 먹여줬던 기억이 있는데 폭락을 해서 전에 올랐던 것들을 기억을 안 해요. 정말 이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후행성 결과를 보고서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게 이것들만 일단은 기억을 한다. 마지막 사건만. 뭐 국내에서도 프로젝트들이 있죠. NFT 프로젝트들도 다 같이 망했거든요. 특히나 BAYC도 사실 3억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면 마이너스 90%나 마이너스 80%나 마이너스 70%나 무슨 차이가 얼마나 크게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국내 NFT 프로젝트 중에서 메타콩주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몇십만 원에서 시작해서 3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그게 지금은 가치가 거의 제로 수준 제로까지 갔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전에도 먹여줄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서 뭐 협업도 하고 광고 같은 것들이 뭐 영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분명한 건 먹여줄 기회를 제공을 해줬다라는 거.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다수가 다 욕을 합니다. 정말 이기적인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어떤 걸로요? 바이든한테. 분명한 건 먹여줬던 황금 사이클 두 번을 다 제공을 해줬을 텐데 21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현물 ETF 기관발. 근데 바이든 이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연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그냥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황금 사이클이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FTX에게 제공해야 될 그 FTX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야 될 물량들이 올해 10월 달까지거든요. 파산 시점이 10월 달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제자리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바이든은 어떻게 될까요? 민심이 이때 자산 시장이 다 같이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스테이블 코인 이 정도 됐으면 정말 2,000원까지 갈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고 달러까지 원화같이 개폭락하고 그냥. 근데 이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근데 이거는 나스닥이랑 같이 폭락하는 거예요. 황금주기 나스닥이랑 같이 폭락을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NWO 뉴 월드 오더가 실행되기까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레이트 리셋을 더 빨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도보다 더 빨리 하는 거예요. 이 속도보다.
비트코인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건 뭐냐면 나스닥이 우상향 랠리가 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초기화를 시켰거든요. 리먼 브라더스.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가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떠한 이슈로. 그게 뭐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거래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다고 해봅시다. 가정이요, 가정. 또 1만 달러로 가면 풀매수를 하니 뭐니. 그러니까 제 일기장이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죠? 바이든 대통령은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사람들은 기억을 할까요? 전에? 기억 안 할 겁니다. 안 하려고 하겠죠. 아, 결국에 끝은 손실 봤으니까. 이 두 사이클을 경험을 시켜줬는데도 마지막에 하락을 하면 민심이 안 좋을 수가 있다. 마치 루나처럼 먹여줬는데도 분명히 먹여줬는데도 플러스 바이든이 그 정도까지 민심이 안 좋아지려면 당연히 나스닥도 똑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나스닥과 비트코인 둘 다. 아니 미국인들이 달러로 버는데 달러로 투자하지 않잖아요. 저축 안 해요 많이. 외국에는 미국은 저축 많이 안 해요. 대다수는 최소한이라도 배당 펀드라든지 배당주 묶어가지고 배당금 받기도 하고 주식을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쭉 먹여줬기 때문에 황금 사이클을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가 우상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가. 왜 그래야 되죠? 왜? 노선을 변경을 했으니까. 그럼 그 전에는 어땠냐? 비트코인, 쉬코인, 쓰레기 외쳤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2019년에 암호화폐는 사기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기들 하는 것들을 잘 이제 표시들 해야겠죠. 암호화폐는 쓰레기다. 뭐 이러면서 2019년에 어쨌든 그 좀 찾기가 힘든데 2019년에서 이제 18년에 달러가 최고고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재단에서도 발행했던 트럼프 민코인이 있죠. 아, 발행은 아니고 발행 맞나? 관리하는 어쨌든. 그리고 트럼프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된 지갑에도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죠. 전에 쓰레기라고 했다가 이미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잖아요. 대선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우상향하는 미친 사이클이 오기 전에 전체를 리셋을 시킬 수가 있다. 어떤 걸로요?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 코인판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마치 나스닥이 우상향하기 전에 모든 판을 리셋을 시켰던 것처럼 10년 동안 우상향하는 황금 사이클을 맞이하기 전에 리셋을 시킨 것처럼 지금 코인판에서 그대로 충분히 실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 시점에는 이게 낀다는 거예요. 바이든의 끝이 결과가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자산 시장과 비트코인이 둘 다 떨어지는 거죠. 그 정도는 되어야지 일반 계열의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 경제가 안 좋구나 자산 시장이 안 좋구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전에 트럼프가 생각이 날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비트코인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스닥이랑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둘 다 같이. 그리고 엄청나게 강달러 현상이 보여지면 이때부터가 헬게이트죠. 미국은 살아남는데 물론 미국은 살아남는데 기본소득제의 가치가 더 커지긴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기본소득제를 시범 테스트를 한다고 해보면 뭐 예전에도 한국에서도 많이 했고 뭐 3,000달러씩 1,500달러씩 돈 엄청 풀 때 엄청 많이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그 가치가 엄청 커지네. 예를 들어 2,000달러 줬는데 한국에서 그거 쓰면 한 600만 원씩 해버려요. 뭐 500만 원씩 해버려요. 원래 같았으면 막 300만 원씩 하는데 그런 실험들도 할 수가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상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정말 2,000원, 3,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나스닥이랑 같이 폭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랑. 근데 빅쇼트는 언제 나오죠? 제가 예상하는 빅쇼트는요. 사실 이때쯤이면 빅쇼트를 예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찍는 것도 있어요. 얼마 안 남은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최저로 빠진다고 해도 5만 달러 선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자산 시장이 나스닥이 지금까지 우상향에서 올랐던 이 사이클에서 모든 추세를 꺾어버리는 이 빅쇼트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이것도 빅쇼트인가? 건강한 조정이죠. 이쯤 가면은 이 정도까지 나스닥이 만까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죠. 10,000달러까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빠르게 현금화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더 빨리 해요. 코인 시장이 더 빨리 해요. 그리고 주말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그나마 이번 주말에는 그게 피한 거고. 지금쯤이면 이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월 달인가 3월 달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빠르게 1억까지 찍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이면은 이런 상황까지 돼버리면 전쟁까지도 날 수도 있다. 제3차 세계대전까지도. 근데 사실 그거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거고, 아직까지 인류가 해야 될 일들이 남는다면 값싼 노동력을 위해서 그레이트 리셋 시켜버리면 전쟁 안 나더라도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여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공매도를 하거나 빅숏을 치거나 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뭐 더 나아가서 블랙록이 관리하고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가지고 있거나. 테더까지는 좀 볼게요. 테더까지는 당장 내일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최소 6월달 전에, 5월달 전에 이러한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충분히. 완전 리셋이죠. 아, 그러면 기관들이 현물 ETF 샀던 기관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팔 수가 있어요. 그거 락업 걸려 있는 거 아닙니다. 기관들이 언제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팔게 되면 가장 빠르게 눈치들을 챈 거예요. 그거 판다고 해서 손해 볼 게 없어요. 이미 그런 것들 다 이제 공매도나 이런 것들 하면서들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관들이 물리면요? 실제로 기관들이 많이 물렸어요. 물릴 수도 있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기관들이 대출 안 했으면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리먼 브라더스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파산한지 아시나요? 레버리지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파산한지 아시나요? 이때? 똑같이 이때도 파산을 했지만 이런 상황 나오면, 코인판 리먼 브라더스 나오면 다 파산하겠죠.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샀던 기관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 말 그대로 그레이트 리셋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1만 달러? 이때 가면 산다고요?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걸 살 거였으면 이때 샀겠죠. 이때 사가지고 풀면서 했겠죠. 지금 근데 샀던 사람들 어디에서 샀을까요, 보통? 이제 뭐 뉴스 보고 와가지고 10억 간다. 그러니까 나 그거 자체가 의심이 돼요. 뭐 2억 간다, 5억 간다. 10억이랑 가겠죠. 근데 가겠는데 이 정도로 빠르게 왔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빠르게 왔으면 5년 뒤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약에 올해 이렇게 박살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박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5년 뒤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리 사놨으면. 거의 유사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 될 거예요. 오히려 전쟁을 바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리셋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갔으면 정말 최악이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돼버리면 전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말 값싼 노동력을 세력들이 그냥 더 노예화 시키는 겁니다. 노예화. 이들이 바라고 있는 게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중국이 대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99.9%가 0.1%, 둘이 싸우면 0.1%가 이깁니다. 그들의 돈과 자본력. 1,000억까지 한 명보다 1억짜리 1,000명이 더 약합니다. 그들은 단합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단합이 안 되는 과정들이 어젠다에서 다들 이제 퍼지고 있는 거고. 올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일단 나스닥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나스닥에서 먼저 보여준다면 비트코인이 5만 달러에서 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모든 판을 리셋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점 매수해서 좋은 거 아니야?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거였으면 몇 살이신지 모르겠지만 뭐 리먼 브라더스 대폭락 했을 때 샀을 거고, 코로나 빔 때 최저점에서 샀을 거고, 결과론적인 거죠. 그 상황을 가보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정말 리스크 관리까지 하면서 10% 10% 10%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25%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한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쯤에서도 굉장히 싸. 왜냐면 여기서 25% 샀고 25% 현금화했고 25% 샀고 25%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사버렸단 말이죠. 근데 또 있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회복은 하겠죠.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최소 몇 개월 걸릴 텐데 여기서 만약에 많이 태우고서 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짜 반등에 속으면 안 돼요. 난 이거 빠르면은 국내 그 청원이 빠르면 5월달, 6월달 정말 빠르면 그렇게 그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때는 4만 달러에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뭐 반등 주겠는데 이때부터가 모든 추세가 뭉개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자질구레한 반등들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는 게 좋은 거고, 언제든지 태세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극단적이면 다 이런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나 이걸 다 열어두고 있어요. 충분히. 지금 당장에 내일 당장 이거 빅쇼트 올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올 수가 있다고요. 어느 순간에 나스닥이랑 상황들이 바이든 민심이 완전 나락으로 가고서 트럼프가 당선될 분위기면. 자, FTX 올해 말 채권자 상환 시장 목표라고 말했죠. 올해 말까지긴 한데 이게 최악인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채권자들에게 물량들을 빨리 배분을 했으면 이 돈들을 가지고 크립토 시장 유입시켜 가지고 또다시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 이 텀을 좀 늘렸다라는 건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가격들 판때기들 다 끝나버리고 청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이게 달러로 뭐 중간에 계정 자체를 팔아가지고 빠르게 좀 이제 현금을 찾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연말까지 대선까지 열어두고서 밀어둔 거 자체가 FTX 파산 시점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이때 당시 기준 가격으로 준다고 했단 말이죠. 비트코인 10개 가지고 있으면 지금 가격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받고 싶어도 못 받고, 그래서 16,000달러 기준으로 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반발들 하겠죠? 지금 제공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연장이 됐고, 되는 것과 동시에
차라리 빨리 줘버렸으면 이것들 줘버리고 유동성 만들어가지고 설거지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들이 얼마나 개미들한테 그냥 꽁으로 안 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파산까지 해버리고 파산의 기준으로 만들고 이 사람들이 올린 거예요, 사실. 저희가 모르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그래서 완전 판을 다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빨리 줬으면 좋거든요, 오히려. 유동성을 더 만드는 거니까. 이 사람들 어쨌든 10조가 넘으니까 10조가 넘고 몇십 조가 넘어요. 그 금액이. 근데 아예 그냥 늦춰버린다는 거, 자산시장 다 폭락시켜버리고서 다 없애버리고서 판 다 끝나고서 그때 제공을 한다. 근데 판이 끝난다고 해서 이게 저점 매수 엄청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시점이 어중간하게 이때 줄 수도 있어요. 4만 달러 이때. 그러니까 완전 판을 다 끝내버리고 이때 해가지고 뽀모 좀 유발해가지고 또 이제 태우게 하고, 결국에는 이거 전후로 해가지고 이거 받길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그냥 달러로만 가지고 있으면. 왜냐면 판이 다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정말 교묘하게,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 근데 이렇게 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받아가지고 저점 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비트코인 0원까지는 가진 않으니까, 어차피 우상향 할 거니까, 이 정도까지 가면. 그래서 어중간하게 이럴 때 줄 수가 있어요. 뭐 5월달, 6월달, 7월달, 어쨌든 연말까지 이제 그거를 밀어놓긴 했는데, 청구서 제출 마감일 5월 15일이잖아요. 이때 뭐 해가지고 리플이랑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데, 여기 하고서 웬만하면 돈들은 마련을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절차 하나 뭐 직접 받기 아니면 뭐 대신 받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5월 달이에요. 5월 달. 그래서 오히려 5월 달, 6월 달에까지 연장이 되고서 또 이제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이 정도까지 되면 최악이다. 오히려 유동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럴 거면 지금 줬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 유동성 만들려면 고점에다가.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연장이 됐는데, 누구 좋으라고요? 그 좋으라고 했으면 진작 좋겠죠. 그쵸? 진작에 좋겠죠. 진작에. 이미 이때도 FTX는 자금들을 마련하고도 다 남았는데, 이때도 일부 팔아가지고 진작에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보니까 어중간할 때 줘버리는데, 어중간하게 줄 때가 더 안 좋다. 이때는 유동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설거지를 어중간할 때 줘가지고 해버린다. 뽀모를 느끼니까 당연히 크립토 하다가 파산당했으니까 당연히 코인 살 거란 말이죠. 최악의 이게 나올 수가 있다. 그 어떤 채널이 빅쇼트를 외쳤잖아요. 근데 그 채널은 너무 빨리 봤으니까 이게 조롱의 거리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빠르게 올 수가 있겠다. 이것보다 더 빠르게. 이것보다. 그 채널은 너무나도 빠르게 외쳐가지고 모든 기회비용이 뺏겨가지고 조롱을 먹고 있는데, 저는 지금쯤이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이거 빅쇼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당장 내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판때기 그려드렸죠. 판때기. 그러면 1만 달러까지 가면 살 건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뭐 2만 달러까지 3만 달러까지 가면 될 건데, 이미 다 산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사놓고서 그러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다들 간과하시는 건데. 그쵸. 이게 이런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제 위기급 자산 시장의 폭락이 사실 흔치가 않잖아요. 유대인 세력들이 하는 방식이 키워놨다가 한 번에 오거든요. 그 쇼크가 키워놨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쯤이면 많이 키워놨죠. 그리고 만약에 나스닥이 1만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건강한 조정인데요. 전에 거 보면은 이게 몸 이 정도 떨어질 수도 있죠. 충분히 나스닥 이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에서 18,000까지 10년 동안 15년 동안 넘게 올랐는데,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코인이 문제인 거죠. 이렇게 되면 코인은 1만 달러인데 이렇게인데 똑같이 가죠. 나스닥 떨어지면 당연히 위험자산 비트코인부터 더 빨리 현금화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자세로 코인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요. 4월 달에 월봉 마감까지도 안 좋게 마감이 되는데 5월 달 월봉도 최악이 될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 4월 달 월봉 마감이 어중간하게 이 정도로 5만 달러 선 초중반에서 마감이 된다고 해도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 다음 월봉이 최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4월달, 5월달. 역사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대폭락, 빅쇼트. 수치상으로 이게 좀 적어 보이는데 50%입니다. 50%. 세 달을 뺐네요. 9월, 10월, 11월. 그러면 4월 지나가고 5월, 6월, 7월, 8월, 9월. 한 네 달 빼도 안 이상해요. 네 달 빼도.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떨어지면 차라리 한 번에 떨어지면 이게 긍정적이죠. 수직 하락하고 상승하는 거랑 상승하고 이제 덤핑하는 거랑 어쨌든 속도가 빠르니까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야금, 야금, 야금 막 이런 식으로 미쳐버리게 이렇게 빼버리면 추매들을 다 계속해요. 추매들을 이쯤 되면 싸겠지, 이쯤 되면 싸겠지, 이쯤 되면 싸겠지 하면서 저는 올해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빅쇼트입니다. 그러면 가격 올라가는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댓글로. 이제 반대 의견. 올해 2억 3억 가고서 업비트나 이런데 알트 불장이 와야 되는 이유 좀 들어보고 저도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건 당장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큰 그림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안 갔던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큰 그림으로 말씀드려서 뭐 민코인이나 물론 아직 덱스 이더리움 불장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어느 시기에 그걸 띄우냐에 따라서 그것도 위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물량들을 좀 재고떨이 하면서 팔기 위해서, 아니면 그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고, 그 이더리움 불장이랑 이런 시점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저는 어쨌든 덴쿤이랑 됐으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로 보고 있는데 그게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뤄진다는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폭락하고 저점에서 바닥에서 엄청 길 때 그때 주목을 받는 거예요. 마치 국내에서도 김치코인들 있잖아요. 시가총액 적은 애들. 걔네들이 비트코인 올라가기 전에 그때 주목을 받아요. 결은 비슷한데 똑같아요. 왜 그러냐? 차이나 머니니까. 김치코인도 뭐 이제 국내에서만 있을까요? 차이나 머니입니다. 차이나 머니. 그게 똑같은 결로 민코인도 똑같이 완전 바닥을 길 때 그때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쨌든 빅쇼트 큰 그림이거든요. 저는 올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는 말할 수가 있어요. 전에 말했으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근데 지금은 말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목표했던 구간들을 다 도달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걸로 칭해지냐면 제2의 그레이트 리셋. 이건 1차. 이건 2차. 근데 속도가 더 빠르다. 2차는. 왜냐면 1차 때는 진짜 유동성이 있었어요. 돈들이 막 풀렸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기관들이 올렸으니까 뺄 때도 기관들이 화끈하게 빼는 거죠. 유동성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매수 호가에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2024년 4월 21일이죠. 아, 이것도 쇼츠로 올리고 싶긴 한데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완전 그때는 한국 자체가 박살날 수도 있으니까 그 원화 가치가 이거 저주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보여주고 있고 그냥 미뤄지고 있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이 쇼츠에다가 두 가지로 올렸잖아요. 비트코인 가을 그 1억 불장 반감기 되기 전에 1억 반감기 되기 전에 1억 비트코인 리프코인의 미래 두 가지를 밀었죠. 큰 그림 비트코인 1억 이제 쇼츠를 비트코인 1000만 원으로 대폭락할 수도 있습니다를 찍어야 될까도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 오늘 좀 엄청 긴 영상이잖아요. 이 트럼프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 대선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이다. 끝이 안 좋게 끝나면 그것만 기억을 한다. 마치 루나 코인처럼 뭐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다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이 안 좋게 끝날 수가 있다. 어떤 걸로요?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저희 일상과도 연관이 있는 돈이 엮여 있는 자산 시장. 나스닥, 비트코인. 나스닥이 일반 나스닥까지 떨어져도 얘는 건강한 조정이지만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10,000까지 이상까지 그 이하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때는 FTX 파산 시점이랑 좀 비슷한 구간이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비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미리 미래를 보고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빅쇼트.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는 거.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도 기회는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거.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